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와 벡터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공간 벡터의 관점에서 평면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공간 도형 단원에서 배웠던 평면의 결정 조건을 이용을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형의 방정식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 평면의 방정식도 일단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을 빨리 찾은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더 복잡한 조건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면의 방정식은 최대한 빨리 찾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해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 강의를 잘 참고해서 평면의 방정식은 최대한 빨리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간 벡터 단원에 나오는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형의 방정식의 관점에서 평면이라는 것은 한 점과 법선 벡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평면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법선 벡터라는 개념이 평면 벡터 단원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지건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지건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한 점은 항상 직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평면상에서 어떤 직선하고 수직한 점들을 모으게 되면은 평면상에서는 직선의 형태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공간상에서 어떤 벡터랑 수직한 점들을 모으게 되면은 요런 직선 말고도 우리가 요런 직선 여러 가지 평면상의 직선들을 전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벡터에서는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라는 도형이 결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간상의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요 두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공간상의 임의의 점을 x, y, z라고 하면은 요 점의 자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직 조건을 만족을 시킬 거예요. A랑 P를 연결한 임의의 벡터는 항상 요 법선 벡터랑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A, P랑 n이 수직하다라는 조건, 내적이 0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x, y, z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벡터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얘는 평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혹은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 평면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은 AP 벡터는 P 빼기 A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될 거고 법선 벡터랑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적을 했을 때 이 내적 값이 0이다 라고 세워주게 되면 얘는 항상 x, y, z랑 관련된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상수항까지 우리가 일반형의 꼴로도 같이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결국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x, y, z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미정계수 4개짜리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게 직선의 방정식하고도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공간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x, y, z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x의 비율, y의 비율, z의 비율 하는 비례식의 형태로 등장을 했었다는 거죠. 해서 공간상에서는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배웠던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는 평면의 결정 조건을 이렇게 4가지 다른 조건으로 배우게 되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그리고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리고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딱 하나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공간 벡터 단원에서는 이 4가지 조건이 점 같은 경우에는 좌표로 주어질 거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지게 될 텐데 이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 해설에 보면 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해서 오늘은 요 네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킬 거예요. 요 네 가지 경우 다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는 그 평면 위에 문제에 주어진 세 점이든 한 직선과 한 점이든 두 직선이 주어지든 항상 그 안에서 두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 두 벡터랑 동시에 수직한 벡터를 찾는 방법으로 결국 평면 위에 두 벡터에 동시에 수직한 벡터라는 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한 점과 법선 벡터를 알고 있으면 평면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면 위에 두 벡터를 이용을 해서 법선 벡터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를 찾는 과정은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평면의 방정식하고 관련된 여러 유형들에서 엄청 유용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요거랑 별개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두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기라는 방법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항상 두 도형의 교점이라던가 교선을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만들 때 우리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 직선을 포함을 하는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K를 이용을 해서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바로 뽑아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선생님이 오늘 같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 만드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기 때문에 이 세 점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 위에 두 개의 벡터를 뽑아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BC 세 점을 지나가는 평면을 만들 때 이 세 점을 가지고 임의의 두 점을 이용을 해서 AB 벡터랑 AC 벡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꼭 AB랑 AC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평면 위에 임의의 두 벡터만 우리가 뽑아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AB 같은 경우에는 B-A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이 될 거고, AC 같은 경우에는 C-A를 하게 되면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 자, 평면의 법선 벡터라는 거는 이 평면 위에 두 벡터랑 동시에 수직한 어떤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법선 벡터를 모르기 때문에 A, B, C라고 놓으면 이 법선 벡터는 여기 있는 두 벡터랑 동시에 수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을 해도 0일 거고,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을 해도 0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적 공식을 이용을 해서 A, B, C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건데, 내적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는 0 해서 ABC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미지수는 3개인데 왜 방정식이 2개밖에 나오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자,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ABC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ABC의 비율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요 벡터 x 성분이 0이니까 요 내적값을 이용을 하면은 일단 c가 마이너스 2b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요 마이너스 2b를 c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쭉 해서 a는 마이너스 3b 하고 a랑 c를 b로 통일을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a, b, c가 아니라 a는 3b, b는 그대로 b, c는 마이너스 2b 해가지고, 자, 법선 벡터랑 A점을 이용을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국 마이너스 3b x의 마이너스 1 그리고 b의 y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b의 z-1은 0이라고 하면, 자, 법선 벡터가 전부 다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는 0이라서 결국 양변의 b는 약분이 돼서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b를 약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마이너스네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2에 z-1은 0 하게 되면은 미지수 3개에 식 2개 들여도 우리가 법선 벡터를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서도 결국 평면 위에 2개의 직선과 수직하기만 해도 그 직선은 평면하고 수직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결국 요 2개랑 수직하다라는 조건, 미지수는 3개지만 식이 2개밖에 없어도 우리는 법선 벡터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B로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게 되면 얘를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때에는 B값에 관계없이 그냥 간단한 정수비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줘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법선 벡터를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서라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법선 벡터를 세팅해서 법선 벡터만 구하는 과정은 미지수 3개의 식 2개짜리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교과서 해설은 평면 위에 3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은 선생님이 연습 삼아서 풀어본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면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놓고 미지수 4개의 3점을 대입한 식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BCD의 비율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3식을 연립을 해도 C는 -2B, A는 -3B에 추가로 D까지 B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A, B, C, D를 B로 통일을 시켜주면은 마찬가지로 양변 B로 나눠도 우변은 0이기 때문에 똑같은 평면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 3개짜리 문제를 풀 것인가? 미지수 4개짜리 문제를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4개보다는 3개가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풀이 길이만 보면 선생님이 푼 벡터 2개를 뽑는 방식이랑 교과서에 나와 있는 평면의 방정식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랑 그게 그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방법은 다른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벡터를 뽑는 방법을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만 제대로 연습이 되면 이제 나머지 결정 조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평면 위에 벡터 2개를 뽑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계속해서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정 조건인 한 점과 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 L을 포함하고 A를 지나가는 평면의 방정식, 결국 직선 하나랑 점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에도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될 건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보기 불편하니까 좀 보기 편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죠. 일단 -y는 분모의 방향 벡터 쪽으로 보내주고 얘도 -2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z-6으로 만들게 되면 이 직선에서 우리가 벡터 하나를 방향 벡터의 형태로 뽑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2, -3, -2 하고 뽑으면 벡터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벡터는 여기 있는 점하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분모에 있는 방향 벡터 말고도 분자의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뽑아내 줄 수가 있겠죠. 이 직선 위를 지나가는 한 점 -1, 2, 6을 이용을 하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한 벡터 하나도 뽑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점을 빼서 내가 4, -3, -5라는 벡터를 만들게 되면 평면 위에 두 벡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법선 벡터를 A, B, C로 세팅을 한 다음에 앞에서랑 똑같이 내적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얘네 둘은 얘랑 동시에 수직할 거기 때문에 2A-3B-2C는 0이라는 식하고 4A-3B-5C는 0 하게 되면은 B를 되게 소거해주고 싶게 생겼죠. 얘네 둘을 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3C는 0 해서 일단 A가 2분의 3C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분의 3C를 그대로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B는 3분의 1C 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선 벡터는 이번에는 C로 통일을 시켜서 2분의 3C, 3분의 1C의 C. 아까 전에 C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라 그랬으니까 6까지 곱해가지고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결국 법선 벡터는
9, 2, 6이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9에 A점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3, 2에 Y 플러스 1에 6에 Z-1은 0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x 플러스 2y에 6z 마이너스 31은 0 하고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평면 위에 두 개의 벡터만 우리가 뽑아내 줄 수 있으면 세 점이 주어지건 한 점과 한 직선이 주어지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결정 조건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이번 경우는 두 벡터를 뽑는 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 이 직선에도 방향 벡터가 있고 이 직선에도 방향 벡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향 벡터 두 개만 뽑아내줘도 바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분모의 2, 1, -2 직선 L의 방향 벡터랑 직선 M의 방향 벡터, 자, 부호 조심하고 마이너스 2, 1, 3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A, B, C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죠. C는 일단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5B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B, B, 마이너스 2B 하면은 B 생략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면 이번에는 법선 벡터가 5, 마이너스 2,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직선 둘 중에 아무 데서 점 하나만 뽑아오면은 분자에 0, 1, 마이너스 1까지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5x에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1 그리고 z성분 4에 z 플러스 1까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왜 두 벡터를 강조했는지 알겠죠? 결국 어떤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도 그 조건에 만족하는 평면 위에 두 벡터만 우리가 뽑아줄 수 있으면 평면의 방정식은 그냥 법선 벡터를 찾아서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벡터 두 개를 뽑아가지고 법선 벡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평행한 두 직선의 경우에는 문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평행하게 되면은 결정 조건 3번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이번에는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도 방향 벡터를 두 개를 따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얘네 둘이는 분모의 방향 벡터가 똑같은 직선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직선에서 우리가 방향 벡터 하나를 뽑으면 나머지 하나의 벡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결정 조건 2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직선 위에 분자에서 한 점, 요 직선 위에 분자에서 한 점을 뽑아가지고 그 두 점을 연결한 하나의 벡터를 또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두 벡터만 나오면 평면의 방정식은 나오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도 벡터 두 개를 뽑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잘 좀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를 찾는 과정을 평면의 방정식 말고도 우리가 공간 벡터 단어에서 자주 쓰게 될 유형이기 때문에 꼭 좀 연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결정 조건 2번에 보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평면을 두 개를 뽑을 겁니다. 자, 요 직선이라는 거는 XYZ에 대한 비례식이라 그랬고, 걔는 등식 두 개를 포함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요렇게 두 개의 등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얘는 요런 식으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랑 2를 곱해서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2에 y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자, 이번엔 비례식이 아니라 그냥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평면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자, z가 없어도 얘는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x, y의 z의 개수는 그냥 0인 하나의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자, 2랑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2에 z 마이너스 6 해가지고 2는 약분을 하면은 자, 이번에는 요런 평면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는 0 해가지고 요 두 평면은 자연스럽게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요 평면이나 요 평면이나 요 직선을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두 평면을 K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이 두 평면의 교선이 요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평면은 자연스럽게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점까지 포함을 하는 평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K 값을 찾을 때 이번에 요 3, 마이너스 1, 1을 대입을 해서 K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1, 1을 여기 X, Y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9에 마이너스 3에서 요 부분은 6이 될 거고 자, K 곱하기 자, 3, 이번에는 1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3,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까지 해가지고 K는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K 자리에다가 6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9x에 2y에 6z에 요거 30에 마이너스 31까지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평면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평면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만든 과정을 생각을 해서 직선을 가지고 평면 두 개를 뽑아내게 되면 자, 직선으로 평면을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세 식에서 두 개씩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도 우리는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직선을 포함하는 두 평면을 가지고 거꾸로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요 직선을 포함을 하는 평면 하나를 K값만 찾아주는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꼭 좀 요거는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결정 조건 3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두 직선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었으면 한 점은 절대로 여기서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의 K값을 찾아야 될 겁니다. 선생님은 이 직선 가지고 평면 두 개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우리가 x-2y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분모가 똑같으니까 x랑 z를 가지고 평면의 방정식 하나를 더 뽑는다고 하면은 x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라는 평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평면의 교선은 자연스럽게 요 직선이고 k를 이용을 해서 항등식을 가지고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바로 만들게 되면 이제 K값만 찾으면 이 직선을 자연스럽게 포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 점은 이 직선에서 뽑아가지고 6, 0,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해가지고 K값을 찾아볼게요. 6이랑 0 집어넣으면 얘는 8이 될 거고 6이랑 마이너스 9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K 해서 K는 4하고 나오게 되면 5x에 마이너스 2y 4z에 4 더하기 2는 6까지 우리가 아까 구했던 평면의 방정식을 똑같이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져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평면의 방정식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 직선에서 한 점을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평면의 결정 조건 4가지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따로 외우지 말고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좀 시켜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겁니다. 결국 4가지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면 위에 두 벡터를 뽑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서 벡터 2개만 뽑아서 바로 법선 벡터를 찾는 방식으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를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K를 포함하는 식으로 뽑아내는 것까지 학생들이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선생님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라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평면의 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